바로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해성 에어로봇스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6,000원에 10%입니다. 네, 혹시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며칠 안 된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한 아, 5일 이내인 것 같은데 날짜는 네. 정확하게 갑자기 물어보셔서.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또 어떤 네. 전략 필요할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거든요.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지은 대표님께 부탁드릴게요. 네, 이지은 대표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최근에 로봇주들 흐름이 살짝 부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해성 에어로보틱스 왜 매수를 하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아니 로봇주 너무 많이 빠지고 그래가지고요. 네네. 혹시 반등 기회 올까 해서 매수했어요. 아, 그러세요? 원래 이제 저도 이 종목 최근에 좀 로봇주들 시세 좋았을 때 굉장히 좀 눈여겨봤던 그런 기업이었는데 이 회사가 원래 엘리베이터 관련된 감속기 사업 비중이 훨씬 더 많아서 시장에서 이제 감속기 우리가 왜 로봇의 관절이다, 중요하다, 로봇의 이제 부품 원가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했을 때 이 해성 에어로보틱스가 좀 소외가 되는 역할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로봇 쪽으로 더 집중적인 사업을 진행을 했고 또 로봇용 감속기 국산화에 대한 부분들이 완료가 되었어요. 근데 이게 약간 일본의 의존도가 높았던 쪽을 국산화한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모멘텀에 대해서는 저는 좀 굉장히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보유의 의견을 드린 이유는 지금 매수가가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오히려 막 올라갈 때 추격 매수를 하신 게 아니라 많이 빠진 구간, 6,000원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없어서 저는 보유의 의견을 드렸고요. 만약에 시장이 더 많이 밀려서 뭐 5,400원을 이탈한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이 좀 야기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관세 이슈가 막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정도의 가격대를 지켜줬다는 것은 추가적인 하락은 시장이 크게 밀리지 않는 한은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만약에 매수가 이상의 수익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10%의 비중을 분할 매도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가격대는 일단 6,200원이 돌파가 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로봇주들 시세가 좀 나오면서 6,200원이 돌파가 됐을 때는 수익이 크진 않지만 지금 시장 상황에서 이 기업이 막 업황을 타고 그리고 시가총액이 지금 600억 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 워낙 변동성이 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6,200원부터는 저는 분할 매도 관점으로 쪼개서 매도를 하시면서 수익을 한번 챙기시면 어떨까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목표가를 설정해 드린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한 7,000원대로 일단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니까 그 가격 내에서 좀 대응하시는 게 좋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많은 도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청자님께 좋은 해결책이 되셨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또 궁금한 게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고요. 지금도 화면에 나가는 번호로 전화나 문자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예, LS 일렉트릭.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비중은 50%고 네. 22만 2천원입니다. 들어간 지 오래되셨을까요? 예, 내 사고, 회장이 네. 주식 사지 마라 하는 나더라고요. 네. 전력 관련해서 이게 또 다시 힘을 내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본부장님한테. 두 분 다 아쉽게도 매도 의견 주셨거든요.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본부장님. 네, 이주호 본부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좀 아쉬운 부분은 50%를 사셨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면 이게 한 종목에 50% 정도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 빠졌을 때 대응이 좀 어려워요. 지금 만약에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한다, 이것도 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해서 또 50% 되는 비중을 계속적으로 들고 가자니 부담스럽고 이런 고민에 빠지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좀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좀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LS 관련해서는 그런 이슈들이 있어서 빠지긴 했지만 지금 전력기기 전반적으로 다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지금 전력기기 관련주들은 그때 잘 올라갈 때 항상 미국향에 대한 부분들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빅테크 기업들의 하락이 결국에는 지금 이거에 대한 수익성 그리고 관세 전쟁 우려 속에서도 결국에는 AI 반도체에 대한 수익성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좀 주가 하락의 요인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중국에 판매하는 그 저사양 칩에 대한 물량 자체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 관세 이슈 속에서 지금 그거에 대한 수익성 악화가 전력기기주들이 지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빌미를 만들어줬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반등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작년 12월 달부터 지금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지금 엄청 많이 올랐었거든요.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는데 오르고 나서 지금 오르기 전 가격대로 다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면 지난 3개월 정도는 올라갈 때 엔비디아랑 그다음에 미국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데이터 센터 막 이런 여러 가지 AI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가 컸었는데 막상 이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은 컸는데 수익성에 대한 우려 이거 어떡하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차익 매물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일단 비중이 많으시기 때문에 만약에 일단 15만 원대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뭐 반등이 좀 나온다 그러면은 18만 원 구간에서는 좀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 팔지는 않으시더라도 5에서 10% 정도는 좀 줄여가면서 리스크 관리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만약에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온다. 만약에 미국 그 빅테크 기업들 특히나 엔비디아를 필두로 반도체 주들이 올라갔을 때 강하게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좀 비중을 덜어내시고 나머지를 좀 끌고 가서 좀 수익을 좀 만들어 보시는 전략을 세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실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연말까지 가져가면 본전 오겠습니까? 일단 지금 워낙 우리가 지금 글로벌 증시에 움직이는 가장 큰 변동성의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상식을 넘어섰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할지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연말까지 매수가까지는 올라가겠다라고 예측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매수가까지 올라간다 이거보다는 좀 반등이 나왔을 때 다 팔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좀 덜어내시면서 리스크를 줄여가시면서 좀 끌고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민에 대한 위로가 되셨기 바라겠습니다. 내 종목도 꼭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2-2000-491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가 어렵다 하시면 샵 2034로 문자 주시거나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J2K 바이오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29,000원. 네. 20%. 네, 29,000원에 20%. 네. 아, 최근에 또 많이 빠져서 고민이 더 크실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그렇죠. 어떤 전략 필요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두 분의 의견이 본부장님. 네, 이주 본부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이거 지금 어느 정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작년에 산 거예요. 작년 6월 달에. 좀 많이 빠져서 마음고생이 심하실 텐데 네. 일단 보유 의견을 드린 이유는 이제 네. 과연 여기서 더 빠질까에 대한 좀 의구심 때문에 보유 의견을 드렸는데 일단 최근에 좀 거래량들을 보시면은 물론 윗꼬리가 달리고는 있습니다만 네. 그래도 좀 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어제랑 오늘 해서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좀 기회를 노려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화장품 원료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자체가 1,000억이 안 됩니다. 굉장히 소형주이기 때문에 네. 이런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한번 거래량 붙으면서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나온다 그러면은 저는 뭐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워낙 지금 매수가 자체가 높으시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비중을 확대하시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비중을 가지고 반등을 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욕심을 내지 마시고 매수가 부근까지 뭐 꼭 29,000원 아니더라도 2만 원 이상 한 25,000원 그 정도 선 라인만 오더라도 저는 매도를 하시고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매물대 자체가 22,000원부터 5,000원 라인 사이에 매물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등이 나오면 지금 거래량 붙으면서 반등이 나오면 계속적으로 윗꼬리가 달리는 게 누군가 오래 가지고 계셨던 시청자님처럼 오래 갖고 계셨던 사람이 이 가격대만 오면 자꾸 누가 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윗꼬리가 나오는 모습인데 이걸 보통은 이제 매물대 소화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누군가는 여기서 지금 계속 팔고 싶어 하죠. 그러면 만약에 또 반등이 나오면은 또 누군가는 팔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시청자님께서는 매수가 자체가 높으시다 보니까 일단 네. 이 부분은 좀 지켜보시고 만약에 그동안 매물대로 좀 보여지는 15,000원에서 16,000원 구간 돌파가 나오면은 2만 원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좀 비중 절반이라도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를 좀 올라갔을 때 매수가까지 만약에 간다고 한다면 그때는 전량 매도하고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한번 좀 뭐 이슈가 생기거나 급등이 나올 때 좀 강하게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자발적으로 좀 올라올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지지는 아직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 이슈나 어떤 뉴스에 의해서 반등이 나올 때는 그때는 좀 매도 생각을 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부장님 저기 16,000원대에서 비중을 좀 줄이고 25,000원대 오면 정리하는 쪽으로. 네, 오히려 그게 더 나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예. 현금 여유가 있으시면 지금 이렇게까지 가지고 계셨는데 굳이 손절을 하기엔 좀 아깝다 하시면은 조금 네. 더 보셔도 될 것 같으세요. 근데 지금 이 돈을 가지고 오히려 좀 현금화 시켜놨다가 시장 좀 좋아지면은 다른 쪽에 투자를 하시겠다고 한다면 16,000원대 부근에서 일단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2만 원 넘어가시면 좀 손실을 보더라도 팔고 네. 나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 그럼 매수가까지는 힘들 것 같네요. 일단 자발적으로 이 기업이 뭔가 실적이 잘 나오거나 돈을 잘 벌어가지고 올라가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슈에 의해서 좀 올라와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발적인 상승은 어렵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든 고민들이 얼른 해결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종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나가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삼성 SDI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가 29만 원이고, 네. 저기 60%예요. 아,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그게 비싸게 했는데 자꾸 물을 탔어요. 네. 아, 그래가지고. 네. 아, 비중도 크셔서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어떤 전략 네. 필요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아, 두 분의 의견이 나뉘었는데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지훈 선생님 좀 부탁드립니다. 아하. 네, 이지은 대표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매도의 의견을 드렸는데 지금 당장 매도를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이제 좀 반등이 나왔을 때는 계속 좀 비중을 살짝 줄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삼성 SDI 처음에 매수를 하셨을 때 그래도 좀 장기적으로 보실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하신 걸 거고 처음부터 60%를 한꺼번에 매수를 하신 건 아니시죠? 네, 30% 됐어요. 그래갖고, 네. 나눠서 20%. 하셨구나. 20% 그렇게 60%가 됐어요. 이제 점점 늘어나신 건데, 네. 일단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좀 보실 생각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나눠서 계속 매수를 하신 거 보면요. 근데 네. 제가 이제 매도의 의견을 드린 건 60%의 비중이 너무 과하게 일단 많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이 가격대에서 사실 매도를 하는 것은 무의미하긴 하지만 여기서 어느 정도 주가 흐름이 올라왔을 때는 만약에 2차전지 뭐 업황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명확하게 2차전지 관련돼서 아니면 삼성 SDI만의 개별적인 큰 이슈가 있어서 주가가 상승하는 거면 그대로 60%를 보유하실 수 있겠지만 그냥 기술적 반등 정도의 흐름이 나왔을 때는 60%를 내가 그냥 언젠가 내가 매수한 가격까지 올라오겠지 하고 기다리실 게 아니라고 한다면 조금은 비중을 좀 줄여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매도의 의견을 드렸고요. 삼성 SDI는 이번 1분기 실적도 또 좀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직전 분기보다 약간 물론 이건 전망치고 또 뭐 LG 에너지 솔루션 봤을 때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괜찮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지금 이번에 1분기에 만약에 실적이 또 한 번 직전 분기 대비해서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의 하락보다는 또 상승에 대해서 상당히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시청자님이 이거를 쭉 끌고 가는 데 있어서 그럼 뭐를 보고 좀 끌고 갈까?
고민을 하신다면 이번에 46파이 배터리를 양산을 1년 앞당겨서 지금 진행을 하거든요. 이번에 삼성 SDI가. 그래서 뭐 유상증자도 시설 투자 쪽으로 좀 집중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가시화되는 시기가 분명히 올 거고 약간의 시그널만 보여도 시장은 기대를 할 거예요. 성장에 대한 또 기대를. 근데 지금은 뭐 관세 이슈 그리고 실적에 대한 거 여러 가지 좀 눌림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굉장히 좀 부진한데 마냥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지금 가격대에서 바로 매도하는 거는 사실 의미는 없고요. 어느 정도 반등 흐름은 전 나와줄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만약에 이번에 20만 원 돌파가 좀 기다리셨는데 20만 원 돌파가 되었다. 그러면 20만 원대에서 한 5%라도 저는 일단은 좀 줄여두시고 만약에 61선 21만 5천 원을 돌파를 한다라고 했을 땐 우리가 좀 더 긍정적인 시그널을 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때는 오히려 비중을 21만 5천 원 부근에서 만약에 2차 전지 뭐 업황에 대해서 아니면 관세 이슈 이런 게 뭔가 시장에서 좋은 이야기 아니면 삼성 SDI 개별 이슈가 나오면서 좋은 이야기가 나온다. 사실 21만 5천 원까지 가려면 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서 거래량이 붙으면서 강하게 시세가 나온다? 그러면은 조금 더 그냥 그 비중 그대로 보유를 해보시고요. 그게 아니라 딱히 이유는 없는데 올라간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저는 10에서 5에서 10%라도 비중을 한 차례 더 줄여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남은 물량을 홀딩하시더라도 60%의 비중은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른 종목으로 충분히 이제 시장이 지금 당장은 어렵기는 하지만 저는 기회는 분명히 온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충분히 또 기회 잡으실 수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대응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고민 해결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때 네, 또 궁금한 게 알겠습니다. 있으실까요? 네. 또 궁금한 게 있으실까요? 급작스럽게 전화를 해갖고 돼가지고 떨리기만 하네요. 네. 다음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궁금한 게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릴게요. 좋은 네, 저녁 고맙습니다. 되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대아티아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비중은 20%고요. 네. 5,500원이요. 아, 혹시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이게 몇 년 됐어요, 이게. 한 아, 4, 5년 정말, 네. 오래됐어요. 아, 오래되셔서 더 걱정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는데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주호 씨한테요. 네, 이주호 본부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좀 예, 안녕하세요. 오래 가지고 계셨는데 혹시 매수하셨던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전에 트럼프 그걸로 해가지고 그때 사가지고 네. 그냥 놔뒀거든요. 네. 뭐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면 대아티아이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남북 경협주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트럼프 1기 때 사실 김정은과의 만남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많이 올랐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남북 경협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좀 약간 정치적인 부분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쪽으로 좀 연결될 수 있는 쪽이 집권을 하게 될 경우에는 시세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에 지금 이쪽에서 좀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원래 본업 자체는 철도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어떠한 철도에 대한 부분들 뭐 예를 들면은 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종전해가지고 거기에 뭐 기대감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올라가는 거 아닌 이상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조금씩 상승하는 그림은 약간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 가격적인 매력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최근에 좀 올라오는 부분은 아무래도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조기 대선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6월 달 전으로 기대감으로 저는 시세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6월 전에 저는 시세가 나오면은 그때는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대아티아이 같은 경우가 남북 경협주기 때문에 그런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주가가 굉장히 변동성이 심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은 이때도 보시면은 2018년도에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오르고 나서 그 다음부터 급락이 나오는 모습이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좀 대응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오래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팔기에는 좀 저는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이번에 한번 시세를 준다고 한다면 저는 매수가까지는 한번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월 전에는 좀 매도하자. 5월 말까지는 좀 지켜보고 그때 가서 손실을 보더라도 그때는 매도를 하자. 이렇게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점들이 좀 해소되셨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언제든지 또 연락 주시면 되고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무엇이든 물어봐 시간입니다. 오늘도 랜덤으로 전화가 연결되면 종목에 대한 고민들 마음껏 질문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이지은 대표님. 어제 시장에 비하면 네, 많이 좀 덜 올라준 것 같은데 내일은 좀 시원하게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여기 매일경제 주상 전화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혹시 궁금하신 종목 있으실까 봐 한번 연락을 드렸는데요. 네네네. 궁금하시고 저기-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 있으실까요? 예, 있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실까요? 저기, 하이트진로 홀딩스고요. 네. 16,500원에 10%요. 만 얼마시라고요? 16,500원에 10%예요. 16,500원에 10%시라고요? 16,500원. 16,500원. 네네네. 혹시 이 종목 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내가 뭐 이 이유 때문에 샀다. 아, 저 친구가 좋다고 그래서 했는데 오래됐어요. 아, 친구가 좋다고 하셔서 사셨어요? 네네네. 일단은 굉장히 좀 하락폭이 커서 좀 걱정이 네.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냥 네. 전화 드렸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네, 10% 지금 비중을 갖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네네. 이제 하이트 진로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지금 모멘텀을 최근에 시장의 분위기에 맞물려지는 그런 모멘텀이 좀 있어줘야 되는데, 네네. 하이트 진로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의 분위기에 맞는 모멘텀은 살짝 없어요. 일단 그나마 다행인 건 실적이 좀 나아지고 있다라는 거,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지난해 네네. 영업이익이 한 70% 정도 점프를 해줬다라는 거, 이게 좀 모멘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 지금 10% 보유를 하고 계시고 지금 네. 이 가격대에서는 네. 매도를 하시는 거는 좀 무의미하신데 예, 16,000원까지의 매수가까지는 저는 살짝은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힘들다고요? 네, 왜냐하면 네, 지금 8,000원 부근인데 시청자님 네. 매수하신 지 꽤 오래되신 것 같아요. 오래됐어요. 그쵸. 한 2021년도 막 이 정도 때 매수하셨을 것 같은데, 20년도. 오래됐어요. 그쵸. 네네. 그래서 저는 일단 네. 이 종목 어느 정도 올라오시면 지금 네.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일단 이제 또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하니까 만약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좀 버프를 받는다고 했을 때 약간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네. 때 네. 지금 오랜 시간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네. 지금 당장 팔면 좀 아쉬우실 수 있으니까 아, 예. 일단 1차적으로는 우리가 한 8,700원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8,700원이요? 네, 너무 적어요? 아, 예. 만약에 그러면 시청자님이 네. 나는 이거 뭐 실적이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새로운 모멘텀 나오는 거 볼래라고 하셔서 한 2, 3년 더 만약에 소요가 되셔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네네네. 아, 시간은 더 걸려도 상관없다? 예. 아, 그러면 이제 실적에 대해서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매수가까지는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지금 보셨을 때 실적은 나쁜 기업이 아니에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연간 기준으로 해서 계속 점프를 하고 있고 2013년에 살짝 부진하긴 했지만 2014년에 다시 좀 좋아진 부분이 있거든요. 아, 예. 네, 그래서 뭐 유보율이나 이런 부분들은 살짝 아쉽기는 하지만 영업이익률도 점진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고 뭐 ROE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좀 높은 부분이라서 그 전보다는 일단은 그러면 한번 계속 보유를 해 보시다가 우리가 일단 10,000원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9,000원에서 10,000원. 그리고 9,000원에서 10,000원. 네,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여기 있는다고 했을 때는 10,000원대 오면은 제가 시청자님 반드시 다시 한번 상담을 해서 그때 우리가 매도를 할지 아니면 16,000원까지 한번 추가적으로 홀딩할지 같이 대화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근데 저기 대표님, 네. 이거를 조금 더 지금 거의 가격이 반이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럼 조금 더 사면 안 될까요? 아, 추가 매수요? 예. 이게 굉장히 저는 솔직히 더 이상의 하락은 좀 없을 것
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20%가 됐어요. 지금 시청자님의 현금 비중에서 주식으로 하이트 진로홀딩스 20% 됐는데 시간이 좀 더 딜레이가 돼요. 물론 매수 단가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빨라질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더 소요되는 거는 괜찮으세요? 20% 보유했을 때? 예, 근데 저기 뭐 대표님 말씀대로 한 2, 3년은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추가 매수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추세가 좀 돌아가는 거 확인하고 할게요. 가격이 좀 더 높아지더라도. 만약에 여기서 더 빠지거나 아니면 이 가격대에서 계속 움직이는데 20% 비중을 가지고 계시면 더 답답해지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약간 높은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신다 하더라도 적어도 8,500원은 돌파해주는 가격대는 돌파해주는 거를 확인을 하시고 나서 한 5% 정도만 하시고 또 조금 8,700원 이렇게 올라오면 그때 오히려 좀 추가 매수 하시는 게 저의 관점에서는 추가 매수는 빠진다고 하시면은 더 시간 길어지고 금액만 커져서 더 손실 금액 커지실 수 있거든요. 8,500원, 8,700원 오르는 걸 보고 추가 매수를 하라. 그 네, 차라리 말씀이시군요. 비중을 나눠서 한 번에 다 나눠서? 하지 마시고요. 예. 예. 아유,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꼭 좋은 성과 있으시길 예,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민이 시원하게 해결되셨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 분도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이주호 본부장님, 네. 첫 번째 전화가 잘 되면은 이게 두 번째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긴장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 이거 항상 할 때마다 긴장해요. 약간 징크스처럼. 네. 그럼 오늘 추천주 뭐 힌트라도 들어볼까요? 오늘 그 어제 AI 소프트웨어 핫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랑 좀 연결지어서 볼 수 있는 그런 쪽. 근데 AI 소프트웨어가 지금 오르는 게 정치 테마 이렇게 엮여가지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매일경제 주상전화입니다. 예. 네, 혹시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종목이 있으시면은 제가 상담해드리려고 연락드렸어요. 예. 지금 채널이 몇 번째? 네, 어떤 종목 좀 상담 필요하세요? YG 엔터테인먼트. YG 엔터 말씀하시는 거죠? 테인먼트. 네네네. 일단 뭐 혹시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예, 66,000원에 그 60%입니다. 최근에 사신 제가 한 거세요? 2주 됐습니다. 네. 일단은 좀 매수 단가도 좀 아쉽고요. 비중이 한 번에 너무 많이 사신 것 같으세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시장 자체가 우리나라 증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 다 하락 추세잖아요. 근데 이 하락장일 때 물론 지금 최근에 엔터주들이 중국향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이렇게 지수가 하락할 때 한 종목의 60%의 비중을 산다. 좀 부담스럽죠. 그리고 일단 지금 여기서 만약에 조금만 빠지더라도 좀 약간 보실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형 세이즈를 하고 네. 뭐 그랬었는데 이게 계속 내려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매수를 고민하실 때 지금 보시면은 이 YG엔터 같은 경우는 3만 원대 작년 9월에 3만 원이었는데 지금 올해 들어와서 68,000원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고점, 그러니까 단기 고점인데 물론 차트를 좀 줄여서 보면은 여기 아직도 업사이드를 열어둘 수 있겠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부터는 사시더라도 이런 데서 사실 때 좀 한 5%에서 10% 정도만 사셨다가 빠질 때 추가 매수하는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지금은 이미 60% 사셨기 때문에 이거를 뭐 어떻게 지금 대응해야 되는 법을 말씀을 드리자면 매수가 올라오면은 만약에 66,000원까지 다시 한번 저는 올라올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 이 엔터주들에 대한 관세를 피해갈 수 있는 부분들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는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서 일단 매수가 부분까지 올라오면 미련 갖지 마시고 여기서 그렇게 하려고 50%를 합니다. 다 매도를 하세요. 예. 그리고 나머지 10%를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까? 추가 매수를 많이 기다려야 되는가? 이거를 지금 여기서 추가 매수를 더 한다라는 거는 다른 종목은 안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60%면은 어쨌든 비중이 되게 크시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 사고 그러면 예수금 계속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돈이라는 게 어쨌든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추가 매수는 지금 하지 마시고요. 올라오면은 다 매도를 하시고 10%만 남기고 다 매도를 하세요. 그렇게 대응을 하시고 나머지 10%를 가지고 수익을 좀 기대해보는 그런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시간이 좋을 것 많이 같아요. 걸리는가요? 제가 봤을 때는 5월 안에는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위로 가든지 아래로 가든지.
그래서 예. 만약에 이제 한알령 해제라던가 이런 거 올라오면은 매수가 부근에서는 매도를 하신다. 일단 다 팔지 마시고 비중은 줄인다. 이렇게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도움 되셨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스피드 문자 상담 시간으로 바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지은 대표님부터 스피드 문자 상담 시작해 주시죠.